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정령이 오래된 원한을 품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밥 먹기보다 이야기 듣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다. 이야기는 원래 시냇물처럼 흘러다녀야 하는 거라 듣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년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그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소년은 부잣집 외아들이자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늦게 본 아들이었다. 소년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방방곡곡 사람을 보내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아서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했다. 이때 소년의 부모는 이야기꾼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 이야기를 묻어달라고 했다. 다른 데 가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자기 아들만 그 이야기를 듣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야기들은 한 군데에 고이게 되었다. 원래는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자 점점 혼령이 깃들여지면서 생명을 가진 정령이 되었다. 세월이 가서 아이의 부모가 죽자 충성스러운 하인 부부가 소년을 돌보게 되었다. 늙은 하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집해서는 매일 밤 소년에게 들려주었다. 소년의 방 벽 한쪽에는 주둥이를 끈으로 단단히 묶은 낡은 보따리가 걸려 있었는데 소년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야기의 정령은 그 보따리로 들어갔다. 이야기의 정령들은 한번 그 보따리에 들어가면 처박힌 채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소년은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 정령이 보따리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그 보따리는 숨이 막히도록 꽉 차게 되었고 이야기 정령들은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자 보따리 속의 이야기 정령들은 소년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소년이 18살 청년이 되었을 때 숙부가 어느 부잣집 딸과 혼례를 정해주었다. 혼례식 전날 저녁에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외출했고 젊은 주인의 충성스러운 하인은 청년의 방을 데우기 위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났다. 순간 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하인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하나가 말했다. 그는 내일 혼이 나지 않느냐?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갇혀 숨이 막힐 지경이지. 정말 그래? 이때야말로 그에게 복수할 때가 아니냐? 복수할 때이고 말고. 하인은 문창호의 작은 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벽에 걸려 있는 낡은 보따리로부터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보따리는 마치 그 속에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대화는 계속되었다. 녀석이 신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말을 탈 텐데 꽤 먼 길을 가야 하겠지. 먼 길을 가노라면 목이 마를 거야. 나는 길가에 있는 맑은 샘물이 되고 그 옆에 표주박도 가져다 놓을 거야. 독이 풀린 물을 마시면 녀석이 죽게 되겠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참 좋은 계획이로군. 나는 그가 샘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들판에 맛있는 그러나 독이 있는 딸기가 될 거야. 먹으면 녀석은 곧바로 죽게 되겠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놈은 죽어 마땅해. 그때 세 번째가 말했다. 너희들 둘 다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나는 빨갛게 단 부직갱이가 될게.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말에서 내릴 때 딛고 내릴 벼섬 속에 숨어 있다가 그의 발을 찌를 거야. 그러자 네 번째가 말했다.
만약 너희들 모두 다 실패하면 나는 신부방에 깔린 요 밑에 작은 독사가 되어 숨어 있을래. 숨어 있다가 녀석이 잠이 들면 물어버릴 테야. 녀석은 죽고 신부는 청산과부가 되겠지. 생각만 해도 고소하네. 나쁜 놈, 우리를 그렇게 홀대하다니. 당연한 인과응보야. 늙은 하인은 이야기 정령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으니 어찌 보면 젊은 주인을 해치려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인은 혼례식을 마치기 전에 이야기 보따리에 손을 대는 것은 혹시 부정이 나타지 않을까 두려웠고, 그렇다고 그가 엿들은 것을 큰일을 앞둔 젊은 주인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어떡하든 젊은 주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었다. 늙은 하인은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아침 신랑 집에는 혼례식을 위해 신부의 집으로 가는 행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2마리의 말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는 신랑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객으로 가는 숙부를 위한 것이었다. 2마리의 말에는 각각 말구종이 딸렸다. 그때 그 충성스러운 하인은 청년의 숙부 앞에 나아가 신랑의 말을 이끄는 말구종으로 자기를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처음에는 숙부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대신에 집에 남아서 뒤처리를 잘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하도 그가 간절하게 애원했기 때문에 결국 따라가도록 허락했다. 그 당시의 풍속대로 행렬의 앞에는 신랑이 말을 타고 그 뒤에는 숙부가 말을 탔다. 숙부가 보기에 하인이 젊은 주인의 말을 너무 빨리 몰았다. 숙부가 나무랐으나 하인은 막무가내였다. 한참 달리고 난 후 신랑은 목마르다며 하인에게 길가에 있는 샘터에 잠시 머물 것을 청했다. 샘물이 참 맑군요. 게다가 표주박까지 있네요. 아저씨, 가서 물 좀 떠다 줄래요? 그러나 늙은 하인은 말을 재촉했다. 아니 됩니다, 도련님. 여기서 멈추면 늦게 됩니다. 이리하여 하인은 젊은 주인에게 닥칠 첫 번째 위험을 피했다. 조금 더 가니 잘 익은 딸기가 있는 들판에 일행이 다다랐다. 신랑이 외쳤다. 저기에 딸기가 열려 있구나. 참, 맛있게 보이네요. 아저씨, 목이 마르니 어서 가서 좀 따오세요. 또다시 늙은 하인은 주인의 청을 거절했다. 아닙니다, 도련님. 그것들은 도련님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신부 댁에 가시면 더 좋은 것을 드실 겁니다. 귀하신 몸이시니 길에서 아무 것이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종 간의 대화를 보고 있던 숙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너는 하인 주제에 젊은 주인에게 물을 떠다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저렇게 지천으로 있는 딸기도 따오기를 거절한단 말인가? 우선 혼례식이 급하니까 그냥 간다마는 큰일을 끝내고 난 후 내 놈을 단단히 벌주겠노라. 그럼에도 하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2번째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정오쯤 되어 그들은 신부의 집에 도달했는데 혼례식을 위하여 온 마당에 매우 큰 장막을 쳐놓았다. 문 앞에는 신랑이 말에서 편히 내리도록 벼섬들을 놓아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그 벼섬에 발을 내딛자마자 하인이 젊은 주인의 발을 걷어찼고 주인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신랑의 숙부는 이 무리한 행동을 보고 매우 분노했으나 혼례를 앞둔 상황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일행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한가운데에는 큰 상이 있고 상 위에는 수놓은 천으로 반쯤 감싸여진 수탉과 암탉이 있었는데 수탉의 다리에는 청색 실을 그리고 암탉의 다리에는 홍색 실을 술잔에 묶어 두었다. 신랑은 병풍 앞에 있는 동쪽 편에 서 있었고 옆에 놓인 상 위에는 중매인을 상징하는 나무오리가 있었다. 그곳에서 신랑은 신부가 들러리 2 처녀를 수행하고
서쪽에서부터 올 때까지 기다렸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교환함으로써 식이 끝났다. 그 후 신랑은 사랑방으로 안내되고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낼 신방으로 갔다. 친척과 하객들은 각 방으로 들어갔고 방마다 큰 상에 푸짐한 음식과 향기로운 술로 가득 차려져 있었다. 모두 혼례를 축하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오직 신랑의 충성스러운 하인만이 주인의 안전을 염려하면서 밤새도록 주인을 지켜보기로 다짐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들자마자 늙은 하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다. 신랑과 신부는 늙은 하인이 칼을 들고 들어오자 너무나 놀랐다. 하인이 칼을 들어 깔아놓은 요를 찢으니 그 밑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다. 하인은 단숨에 뱀을 죽여서 마당으로 내던졌다. 이 소동으로 집안의 모든 이들이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 났는지를 보러 왔다. 잠자던 신랑의 숙부도 놀라 일어나 왔는데 그제야 늙은 하인은 그날 그가 했던 이상한 행동에 관해 해명했다. 하인은 벽에 걸려있는 그 낡은 보따리 속에 든 이야기의 정령과 독이 들어있는 우물과 딸기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 정령들이 속삭인 사악한 말에 관해 모두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에 하인은 벼섬을 가져와서는 쪼개놓았는데 벼섬 안에서 빨갛게 단 부직갱이가 나왔다. 신랑과 신랑의 숙부는 이 모든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늙은 하인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그의 헌신과 충성심에 대해 상으로 큰 재물을 내려주었다. 그런 다음 크게 반성한 새 신랑은 고인 이야기들을 흐르게 하도록 사랑채 이야기방을 만들었다. 그 방에는 이야기라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들러서 이야기판을 벌렸고 수많은 여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사연, 사건, 실화, 신화 그리고 전설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